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일요일은 초여름 날씨처럼 엄청 덥다가 또 엊그제 비가 온 이후로는 그래도 기온이 약간 내려가면서 이제 봄 날씨 같아요. 그죠? 따뜻한 이런 봄날에 또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획이 좀 많네요. 오랑캐 만. 자, 이 오랑캐라는 말 많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많이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 그러면은 오랑캐라는 거는 이제 미개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고, 이제 오랑캐 중에서도 이거는 남방 쪽,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남방. 그러면은 또 동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동이, 이쪽 동쪽을 따지면은 오랑캐 이자 써서 동이라고 하고, 이거 오랑캐 이 다 오랑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뜻은 오랑캐니까 그냥 이름만, 그 소리만 써준다면 오랑캐 이. 이거는 남쪽이고, 그러면 서쪽은 서융, 그래서 이것도 오랑캐 융. 그 다음에 북쪽이다 하면은 북쪽과 관련돼 있는 거는 북적 해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오랑캐 적. 동이, 그다음에 서융, 남만, 북쪽. 이거는 남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 오랑캐, 동쪽, 그다음에 북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다. 그럴 때 다 오랑캐 이, 그다음에 오랑캐 적, 오랑캐 융, 오랑캐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랑캐 만이 이제 들어가는 거 보면은 만행 아니면은 만용, 야만인 할 때 다 만자 이거 써요. 귀에 익숙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벌레를 빼고, 벌레 해자를 빼고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그리워할 연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이렇게 그 천천히 가르스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것 중에는 이제 변하다 할 때 변할 변, 우리 귀에 익숙한 거 있죠? 변심하다 뭐 이럴 때. 그러면 이 모양이 들어가는 거는 한자에 보면은 말, 이딸, 련, 그래서 요 자체가 지금 이 실사가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가듯이, 그러면은 말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래서 말, 이딸, 련 그래요. 이거는 말, 이딸, 련, 그래서 나오는 글자마다 다 이렇게 니은이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변 할 때도 니은이 받침이 종성이 니은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워할 연 할 때도 련 받침이 니은 나오듯이 음만 빌려준 역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벌레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람을 보았을 때 너무 뭐 사람을 만약에 살해를 했는데 뭐 잔인하게 뭐 토막살인을 했다 어쨌다 뭐 이런다면은 벌레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기서는 야만인이라고 하니까, 오랑캐라고 하니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벌레가 이제 나온 거죠. 이 밑에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도 뜻도 달라지는데, 여기 받침이 주로 니은이 나오는 이제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사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실이 계속 꽈져 나가는 거고, 말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해서 이딸, 말, 이딸, 련. 그러니까 이딴다는 거 달려 나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딸 할 때 이어져 나가는 거, 그러면 이딸, 련에서 음을 빌려준 역할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문벌벌. 문벌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문벌, 학벌, 파벌, 재벌 아주 귀에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면 요 속에 있는 거는 이거는 칠벌자예요. 칠벌. 그러면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형성문자가 되죠. 그렇다면 문벌벌 그랬을 때 문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가문을 말하는 거고, 벌 그러면 여기서 이 벌자 같은 경우 문벌 벌 할 때 벌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신하의 그 공로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문벌 귀족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문벌 귀족이라는 거는 고려 전기 이게 중앙 정계를 어떤 장악했던 그런 이제 그 문관, 그러니까 문반
양반 중에서도 이제 문반, 그래서 문관 귀족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물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무신 정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과가 있을 것 같아도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있어도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그 사회적 진출, 그러니까 출사를 하면서 그 가문이 이제 점점 번성하게 되면은 문벌, 귀족 이렇게까지 이제 가죠. 이제 훗날 고려시대 때 훗날 가면 이제 권문세조 이렇게 나가지만 고려 전반기 때는 중앙 정계를 어떤 주름 잡았던 것이 이제 문벌 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문이라는 거는 가문을 말하는 거고, 문벌 할 때는 요게 문벌벌 할 때 벌의 의미는 어떤 신하의 어떤 공로를 나타내는 표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칠벌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과자가 나왔어요. 사람이 창 무기를 들고 공격, 정벌하러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면 이거는 따라 죽을 순. 우리가 뭐 순장제도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이 따라 죽을 순이 들어가는 거 보면 순교, 뭐 순국, 우리가 보통 보면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 현충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순장, 순직했다, 순애보 할 때도 이걸 써요. 의외죠. 순애보라는 그 우리가 단어를 딱 보면 왜 따라 죽을 순이 나올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이 단어가 매치가 왜 이렇게 잘 나는 안 되지?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조활일돈 어제 했던 것처럼 조활일돈에서 사돈할 때 조활일돈이 이제 쓰였듯이 여기 따라 죽을 순 같은 경우엔 순애보 할 때도 순자를 이거 쓴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요 동그라미 치는 거는 열을 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자 적어 쓰잖아요. 이 순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십간, 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할 때 십간 그걸 갖다가 한 단위로 묶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쌀포 모음 그래서 감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십간을 갖다가 한 묶음으로 해서 그 날수를 계산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다 해서 열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발간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열흘순이 이게 나온 거고 여기서는 순은 음을 이제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앞에 보면은 죽을사변이 나와 있어요. 따라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순장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모셨던 왕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황제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 막 시녀까지 막 이렇게 같이 이게 순장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이제 순장 요 따라 죽을 순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원풀이를 하자면은 죽은 사람 이거는 죽을사변이니까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서 또 여기 열흘순이 나온 거는 열흘 안에 또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따라 죽는다 해서 따라 죽을 순이 나왔는데 이 모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차를 좀 두고 이 같이 묻을 때 이게 그 땅 속에다가 묻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확하게 사람마다 이게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에서 자원풀이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죽어서 이게 순장 같이 묻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흘 안에 따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니고 이거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따라 죽을 순 같은 경우에는 순장제도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 신라시대 때 지징왕이 순장제도를 없앴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살게끔 해야지 그 모시던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그 사람까지 죽여야만 하냐. 안 된다 해서 그 순장제도를 없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따라 죽을 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흘순은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오랑캐만은 남쪽 오랑캐라고 얘기했죠.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북쪽은 북적 해서 이게 사방이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사방에 있는 오랑캐다 이런 뜻으로 했었던 거고 문벌. 그래서 이 문벌벌 하면은 이제 그 문관들이 어떤 귀족 그 고려시대 때 전반기 때 중앙 정치를 이렇게 중앙 정계에 주름 잡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